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노폐물과 독성이 쌓이면서 이로 인해서 모든 장기들이 망가지게 되고 심장이나 뇌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삶을 좀 피폐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건 소변에서 거품이 많아지는 거죠. 또 색깔이 달라지고 또 피가 섞여 나오고, 콩팥은요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 관리를 하는 모든 것이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더 좋게 하는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 특히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2020년 국민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00만 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증가하는 속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성 콩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느냐? 콩팥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절반은 당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른 나이에 당뇨가 되면서 합병증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가 가장 큰 포션이고요. 두 번째는 콩팥은 그냥 정상인 상황에서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는데 고령화가 되고 오래 살게 되면서 만성질환이 같이 겹쳐지니까 빠르게 나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고혈압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알지만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혈압으로 만성 콩팥병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염 진통제의 오남용 같은 어떤 약물로 인해서 신장 독성이 생겨서 콩팥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콩팥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우리 몸에 돌고 있는 모든 영양소와 모든 노폐물들을 분리수거를 하죠. 요산과 같은 노폐물들은 빨리빨리 버려서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축적되지 않게 해줍니다. 특히 요독을 비롯한 질소, 독소를 배출이 안 되면 우리 몸은 노폐물과 독성이 쌓이면서 이로 인해서 모든 장기들이 망가지게 되고, 흔히 겪는 콩팥이 안 좋았을 때 생기는 소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붓는다거나 어지럽거나 토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독성물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따라서 수면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매일매일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콩팥이 안 좋아지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 진짜 고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나트륨도 드시면 안 되고요. 칼륨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쇼크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매 끼니마다 이거를 신경 써서 조절해서 드셔야 되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파는 가공식품들은 거의 못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맛도 없고 이런 게 하루에 3번씩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제약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혈관을 통해서 투석을 하시는데 월수금 또는 화목토, 즉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꼬박꼬박 가셔서 독성 물질을 기계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2박 3일 이런 여행은 아예 이제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게 정말 삶을 좀 피폐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아무 변화가 없으세요. 콩팥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 때쯤에는 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소변 검사를 하라고 우리가 권유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콩팥이 나빠지면서 이제 생기는 다양한 다른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건 소변의 변화입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 필요한 건 들여와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백뇨나 혈뇨가 생깁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거품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나 소변에 거품이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품은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낙차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품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거품이 5분, 10분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또 색깔이 달라지고 또 피가 섞여 나오고 이런 소변의 변화가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몸이 붓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성물질이 계속 나가지 않고 심장이나 뇌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무기력하고 피곤한 것이 콩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이 뇌에 독성물질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울렁거리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되시면 이제 감염이 잘 돼서 열이 나거나 다양한 감염 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많이 가렵습니다. 건조해지고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무기력하죠, 가렵죠, 피곤하죠. 또 그런데 먹는 거를 또 되게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콩팥은요, 사실 혈관 덩어리예요. 심장과 고혈압과 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를 하는 모든 것이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나트륨을 줄여라.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 보면 대부분 국물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또 크레아틴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시는 게 콩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콩팥에 가장 또 안 좋은 물질이 인이거든요. 맛있는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햄, 가공육뿐만 아니라 콜라, 사이다, 과자 이런 데 모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팥을 보호하는 또 효과적인 방법이 딱 봤는데 이게 편의점에 파는 거야. 그러면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콩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을 좀 다른데요. 콩팥이 정상이신 분이 콩팥을 더 좋게 할 때는 칼륨을 챙겨서 드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콩팥 점수가 있어요. 그 콩팥 점수가 30점 이하인, 즉 진행형 만성 콩팥병인 분들은 칼륨을 또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용량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콩팥을 좋게 하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앞서 말씀드린 싱겁게 드시는 것이지만 콩팥을 더 좋게 하는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 특히 블루베리, 사과, 귤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상대적으로 당분이 적은 과일이죠. 그리고 보라색이 특유의 파이토케미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토시아닌을 갖고 있고요.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이완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빨간색 껍질에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영양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딱딱한 과일이기 때문에 혈관 관리에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귤은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당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지만 이 주황색 과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또 혈관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과일을 즐겨 드시는 것,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히 드시는 게 콩팥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선식품으로 과일을 챙겨 드시면 첫 번째, 독소 배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염증을 억제하는, 즉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혈관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의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로 감염 예방이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야채와 과일들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장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콩팥이 정상일 때 좋다고 하는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현미,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식품으로 딱 바뀝니다. 그렇지만 과일은요, 칼륨이 채소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리고 칼륨이 좀 적당히 적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블루베리나 사과, 귤이기 때문에 콩팥이 많이 망가져서 진행형이라 하시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이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가능하면 한 번 드실 때 소량씩 드시는 게 콩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껍질에 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다 드시면 또 칼륨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과를 드실 때도요, 반 정도는 벗기고 반 정도만 드시고, 또 진행형 만성 콩팥병인 분들은 껍질을 다 벗기고 드시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또 칼륨을 좀 덜 드시기 위해서 과일이지만 데쳐서 드시는 것도 또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을 통조림 형태로 파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콩팥이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당뇨나 고혈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조림 과일이나 아니면 말린 과일을 통해서 과일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을 적게 드시는 방법, 그런데 야채와 채소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물에 담가 두시면 이게 좀 빠져나와요. 보통 건강한 분들은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한 2시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 충분히 배출이 되고, 또 아니면 살짝 데쳐서 성분을 좀 뺀 다음에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이 음식이 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짜게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요리들이에요. 그리고 국물 요리예요. 뜨거운 국을 드실 때는 이게 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너무 뜨거운 음식, 또 국물이 많은 음식은 가능하면 안 먹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식습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인도 많이 들어있고 단순당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드시는 것. 또 세 번째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많은 노폐물이 나옵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콩팥도 덜 힘듭니다. 소염 진통제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것, 통증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먼저 하시고 소염 진통제는 가급적 적게 드시려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짠 거, 단 거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맛을 아예 없애고 식사를 하면 맛이 없어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맛을 즐기셔야만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맛이 신맛,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들을 이용하는 거죠. 레몬을 이용하시거나 라임즙을 이용하시거나 다양한 허브들, 바질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로 맛을 좀 다양한 맛을 내서 나도 모르게 짠맛이나 신맛을 좀 줄이시는 것. 그리고 또 감칠맛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간장, 고추장, 소금 이런 것들로 내는데요. 코코넛 아미노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감칠맛을 낼 때 서양 음식들에게 넣는 향신료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나트륨을 비롯한 다양한 단맛, 짠맛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콩팥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도 영양제를 안 드시는 게 사실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첫 번째 간에서 그거를 다 쪼개야죠. 우리 몸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쓰고 난 나머지는 다 또 콩팥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제들은 특정 성분이 고용량 들어있어요. 이런 걸 드실 때 내가 건강이득을 채울 때는 반드시 간과 콩팥은 희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생각해서 뭔가 영양제를 먹는다? 이거는 오히려 안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전한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을 먹는다면 블루베리, 사과, 귤 이렇게 과일로 챙기시는 게 훨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콩팥에 결석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수분 섭취가 좀 적은 분들, 그리고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 술은 상대적으로 탈수를 만들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커피나 술보다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콩팥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 분들은 정상인데도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눈으로 다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은 콩팥이 진짜 많이 안 좋을 때까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콩팥이 나빠지는 계기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과
다 약물 때문이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콩팥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일단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으로 콩팥 기능검사, 소변검사가 2년에 한 번 무료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정상일 때도 소변검사와 콩팥 기능검사를 챙기셔서 괜찮은지를 좀 보시고, 나빠지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싱겁게 먹고 좋은 것들을 챙기시는 게 후회하시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전형적으로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죠. 그런데 이거 먹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열에 데칠 때 수용성 비타민들이 빠져나와서 영양소가 소실이 된다. 그래서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브로콜리는 사실 특정 2가지 성분이 발견되면서 브로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설포라판, 두 번째는 인돌카비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이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항암 효과가 거의 증명이 되어 있어요. WHO뿐만 아니라 유명하게 알고 계시는 타임지가 매년 좋은 식품 선정하는데요.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게 브로콜리입니다. 또 많은 의사들도 브로콜리만큼 좋은 식품을 잘 찾지 못해요. 저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다양한 건강 이득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첫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들은 이미 연구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뇌경색이나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는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하기도 좋죠. 물론 식이섬유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조리법을 좀 바꾸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인데 의외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좀 약한 중년 여성들은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는 게 혈관도 관리되고 뼈도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브로콜리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 당 관리하면 빠질 수 없는 식품이고요. 마지막으로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간 해독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요. 이 1단계에 쓰이는 물질들이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하면 요즘 십자가 식물, 그 중에 이제 브로콜리를 많이 챙겨서 드시죠.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 관심이 생겨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브로콜리에 1,000몇백 마리가 넘는 벌레가 있다, 농약이 묻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척에 되게 진심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브로콜리의 구조를 생각하면 그 걱정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게 구조상 벌레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주 빽빽한 나무 같잖아요. 봉우리의 구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식물이 그러하듯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은 기름막, 유막이 있는데 그 막이 있으니까 또 제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유막 때문에 물에 이렇게 딱 대면 다 튀겨나가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면서 안에 있는 것들이 잘 나오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척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실제 실험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공인된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어떤 방법이든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처음에 그 통으로 다 씻지 않으시잖아요. 손질을 하시죠. 작게 잘라서 물에 좀 담궈뒀다가 세척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흔히 식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좀 담궈두면 유막이 좀 해제가 되면서 물질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해봤는데 이 식초 냄새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세척용 식초를 따로 팝니다. 화이트 와인 계열의 식초
식초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향이 줄어드니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먹기 위해서 브로콜리를 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찌는 분도 있는데 찐 다음에 그걸 바로 드시는 분들보다는 한번 찬물에 헹구지 않습니까?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 벌레나 농약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 공인된 기관들에서도 이런 조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는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전형적으로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죠. 그런데 이거 먹을 때마다 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열에 데칠 때 수용성 비타민들이 빠져나와서 영양소가 소실이 된다.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찜기를 이용하시는 거죠. 식이섬유도 너무 많으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 아예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열을 가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방법이 물에 노출이 되는 방법과 물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물에 닿지 않게 그 열을 가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방법이 첫 번째는 찜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집에 그 무쇠솥 있는 분들은 무수 요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물을 넣지 않고 중불로 은근하게 익히시면 그 성분들이 빠져나와서 그 영양소가 소실이 되지 않고 다른 식재료들과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무쇠솥에 브로콜리를 포함한 다양한 식재료를 넣고 좀 천천히 익혀서 드시는 것도 꽤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인돌 카비놀, 그 외에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과 만났을 때 아주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다양한 식재료들과 궁합이 잘 맞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이용해서 볶아서 드시는 방법이 좋겠고요. 또 쪄서 먹는 게 난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 이런 견과류를 이용하시는 방법, 또는 아보카도와 같이 드시는 방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아무래도 이제 채소이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좋은 단백질은 어떤 거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적은 단백질들이죠.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즉 닭가슴살, 그리고 또 오리고기, 이런 가금육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생선도 좋습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도 빠질 수 없죠. 두부, 콩을 이용하셔서 같이 조리해서 드시는 게 단백질도 챙기면서 항산화 성분을 같이 드실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포화 지방산까지 챙겨서 드신다면 거의 완전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이제 검색하기 시작하시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게 브로콜리에 고이트로겐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건강에 좀 해가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거의 20kg? 이 정도 한 포대를 드셔야 돼서 그 정도로 드시지를 못합니다.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그냥 브로콜리 조그만한 접시로 하나 정도 드시는 건 오히려 건강이득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인데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혈전용화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효가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할 때 그 치료 목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잉 섭취하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이 좀 예민한 분들입니다. 즉 이게 식이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장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가스가 차고 불편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드시면서 내가 배가 더 불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죠. 또 마지막으로 위가 약한 분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식이섬유라는 존재가 장에는 진짜 좋은
좋은데 장에 가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위염이나 소화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또 너무 과잉 섭취하실 경우에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칼륨도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진행형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어서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식재료를 선택한다면 브로콜리는 단연 10대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매체에서 5대 식품을 선정할 때도 브로콜리가 빠지지 않아요. 건강에 좋다는 걸 한번 인식을 하시면 맛이 없어도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가면요,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브로콜리를 즐기시고 브로콜리를 즐기시면 건강에 관심이 생겨서 또 다른 걸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입문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오늘 브로콜리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